네,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최동석 시험장입니다. 자, 일단은 6월달 시작하기에 앞서서 5월달 하셨던 거 그냥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6월달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몇 번이 좀 넘어가고. 자, 이슈 있는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슈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6, 7월달에 지금 남아있는 보험 이슈가 뭐냐면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예정 이율 인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뭔가요? 여기 신문 보시면 가끔 나옵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매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결재를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 기준금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은행에서는 예금 이자, 대출 이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상품의 예정 이율, 이율을 정하는 게 바로 기준금리예요. 이게 기준점입니다. 근데 예정 이율이 인하된다라고 하는 게 왜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 금리가 우리나라도 3.5%까지 갔다가 지금 2.5%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작년 8월 대비해서 지금 1%포인트가 내려갔어요. 지금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래서 은행가도 예금에도 이자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업계에서 지금 보험업계에서 예정 이율을 지금 인하하려고 지금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3에서 2.75%로 가게 되면서 예정 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쓰고 있는 게 3%짜리 쓰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2.85 쓰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예정 이율이 0.25%포인트가 인하가 되면요. 보험료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올라가느냐? 한 5에서 10%가 올라가요. 특히 종합형 상품, 건강체, 표준체, 그리고 자녀보험 그런 상품들에 있어서 보험료가 5에서 10%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에 있어서 보험료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해지 환급률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환급률이 좀 지금보다는 떨어질 거다. 자, 지금 주요 보험사들이요, 삼성, DB, 저희 KB 다 예정 이율을 낮추려고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7월 혹은 8월 정도, 근데 7월이 아마 유력합니다. 7월 정도에 예정 이율 인하에 따른 상품 개정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오르기 전에 우리 6월 달에 좀 바짝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리들로 지금 활동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간병인 사용일당 지난달에 혹시 많이 판매하셨나요?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이 지난달에 마지막 절판을 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이 20만원 가입 가능했던 게 이제 지난달이 마지막이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회사들이 10만원 내지 15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신담보가 하나 나온 덕분에 20만원 받을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설계한 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텐텐 표준체 상품이랑 탑클래스 3회노 이런 유병자 상품 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사실 상위 5개사 중에서는 KB가 보험료는 굉장히 좀 훌륭합니다. 그래서 건강체든 유병자든 다 요런 상품들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입자 치료비를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제가 100을 설명드리면 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고객님한테 설명하셔도요 충분히 이제 영업하시는데 소구력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간병일당 20만원 가능한 회사가 지금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담보가 이제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하시면은 2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플랜이 뭐냐면은 간병인 사용일당 감액 없는 거 이거 10만원 일단 넣고 이게 원래 20이었거든요. 이게 10으로 줄었어요. 자, 그 대신에 요런 게 나왔습니다. 요런 그 1번, 3번 요게 새로 나왔는데요. 감액 있는 담보도 새로 나왔고 상급병원만 보상 가능한 신담보도 나왔습니다. 우리 원래 기존에 팔고 있던 간병인일당은 병원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긴 따져요. 요양병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돼요. 일반 병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다 되는 거. 이게 이제 1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요게 10만원으로 줄어든 대신에 상급 병원만 보상하는 간병일당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2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원래 거 10만원, 상급 병원 간병일당 10만원, 10 요렇게 가입을 하면은 어쨌든 토탈 20은 맞춰지겠죠. 일반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10만원만 나올 거고요.
상급병원에 입원을 했다. 여기서 10, 여기서 10. 그래서 합산 2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상급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20만 원 가입 가능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은 아직까지 계속 5만 원 한도 들어갑니다. 80세까지 5만 원 가입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쓰면 일단 5만 원 나올 거고, 요 담보도 혹시 가입을 해놨다 그러면 2만 원에서 4만 원 더 나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 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인 쓸 거잖아요. 어쨌든 최대 9만 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병원에서 간병인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각사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는 제가 뺐어요. 현대 왜 뺐냐면은 보험료가 거기 비쌉니다. 15만 원 한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비싸서 뺐어요. 나머지 삼성은 지금 10만 원으로 줄었고요. 메리츠랑 DB는 15만 원 한도예요. 근데 저희는 감액 없는 거 일단 10만 원에 상급병원까지 같이 넣으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총 합산 한도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20만 원이고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저희는 만 원짜리 플랜부터 가능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간병인 넣으면은 2만 원은 거의 무조건 넘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플랜으로도 설계가 가능하고요. DB는 참고로 최저 보험료 3만 원이고요. 메리츠는 최저 보험료 8만 원입니다. 8만 원짜리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은 KB나 DB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저희는 총 합산 2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보험료 만 원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DB는요 감액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1년 안에 50% 감액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315, 325 유병자 상품 진행하실 때는 감액 없는 회사 선택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담보명에 다 써놨습니다. 감액 없는 거는 감액 없음, 감액 있는 거는 감액 있음 이렇게 다 써놨어요. 자, 감액 없는 간병인 사용 일당 10만 원, 그리고 상급병원 간병인 일당 1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한테요 20만 원 맞춰주세요라고 하면은 해드릴 거예요. 자, 오텐트는 좀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제가 한 단 한 단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자료예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게 통계청이랑 경험생명표 이런 것들 다 뒤져가지고 만든 건데, 자, 요거 앞 뒤에 거랑 합치면 2장이에요. 그 2장 출력해갖고 다니시든가 아니면은 핸드폰에 넣어갖고 다니시면서 좀 니즈 환기할 때 써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에요. 2023년에 태어나는 애들은요 83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평균. 그래서 120살까지 사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한 70살 때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평균을 내보면은 대략 평균적으로 83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거랑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건강수명이에요. 건강수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건강수명은 뭐냐면은 평생 동안 살면서 질병이나 장애기간, 치료기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신체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아픈데 불편한데 없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72년이라고 합니다. 수명은 83세인데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72세예요. 차이가 대략 한 11년 정도 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한 10년 정도는 뭔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회복하는 기간에 소모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1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보면은 10년 단위로 의료 업계가 굉장히 뭔가 많이 변화가 많아요. 2033년 되면은 국민 의료비가 지금보다 한 2.5배 폭증할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더 많이 폭증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 이제 곧 진입할 거고요. 아이들은 안 태어나지 하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한테 좀 피해 안 끼치고 나 스스로 좀 케어를 하려면은 일단은 암내심 진단, 치료, 수술에 대한 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특히나 간병비는 꼭 필요하다. 몇 년에 대한 거, 10년에 대한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암주요 치료비, 뭐 뇌심 치료비 이런 것들이 발병 후 10년을 보장을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좀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도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 안 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월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꼭 오텐텐으로 많이 가입을 시켜주셔야 된다. 암주치, 간병일당, 1호종 수술비 이런 담보들 보험료를 좀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특히나 암 주요 치료비는 표준치에선 저희가 가장 싸요. 상위사, 현대, DB, 메디치, 삼성 다 봐도요. 암주치랑 2대 질병 주요 치료비는 특히 압도적으로 쌉니다. 2대 질병 주요 치료비는 비싼 데보다는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2대 치료비 참고로 저도 가입했습니다. 저는 2천 가입했는데요. 제 거 보험료 한 10,000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두고 비갱신으로 미리 가입해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요 표준체보다는 그 유병자 고객들이 아무래도 많죠.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 유병자가 한 7, 표준체가 3, 이 정도입니다. 지금 탑클래스 3NO라는 신상품이 나왔고요. 저희 소식지 보시면은 탑건이라고 부르는 탑클래스 3NO 건강보험입니다. 자, 요거는 365부터 310 고지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무사고 전환도 됩니다. 자, 365 고지를 가진 분들, 즉 이번 수술 6년 지난 분들은 365 고지형으로 가입을 했다가 1년 동안 무사고였다. 무사고는 이번 수술, 암, 뇌심 이런 중대질병도 없었고 특별히 이번 수술도 없었다. 그러면은 375로 무사고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해줘야 돼요. 고객님한테 카톡 날라가면은 셀프로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385, 395, 310까지 무사고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중간부터 시작도 가능해요. 385부터 시작을 해서 395, 3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NO 초경증 간편 탑클래스 신상품이 나오면서 이제는 305 고객부터 310 고객까지 본인의 고지력에 맞는 상품을 다 이제 정확하게 찍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지난달까지는 395에 해당하는 고객분들 보면은 가입할 수 있는 게 뭐였나요? 저희는 395 고지력을 가진 분도 365로 가입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보는 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395 고지력을 가진 분들은 395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대한 싸게 가입을 하고 395에서 1년 무사고가 됐으면은 310으로 무사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품은요 어쨌든 유병자의 종합병 상품이니까 어떨 때 써먹으면 좋으냐면요 신규 가입하는 분들은 당연히 물론이고 전환 마케팅 하실 때 정말 효과를 톡톡히 발휘합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3년 전에 335 보험 가입하신 분들 혹은 355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분명히 2023년에 간병인 많이 파셨잖아요. 그 간병인 사용일당이랑 이제 풀담보로 넣어갖고 가입했던 그분들 거요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래서 그 배서해갖고 뺄 거는 빼고 나머지 담보들은 지금이 훨씬 쌉니다. 왜 이때보다 지금이 더 싸냐면은 아까 예정이율 말씀드렸죠. 3년 전에는 예정이율이 굉장히 많이 낮을 때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막 공격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막 했어요. 할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정이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좀 우리가 여력이 있어갖고 할인을 했던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정이율이 떨어지면서 보험료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 335 가입하고 있는 분들 3년 지나가지고 365로 지금 시점에서 갈아태워드리면은 보험료 훨씬 쌉니다. 3살 더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335 거를 지금 365 상품으로 갈아태우면은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전략을 꼭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연망이 갱신형 하신 분들은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낼 보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싼 걸로 하루라도 빨리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계약 리스트 쫙 한번 뽑아보셔가지고요. 계약한 지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분들 리스트 쫙 뽑아보셔가지고 리모델링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입자 핵심만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입자는 지금 각사별로 담보가 똑같습니다. 담보 내용은 똑같아요. 5천만 원 가입 가능한 거 똑같고요. 자, 근데 저희는 뭐 70세, 75세 여기까지가 아니라 무려 80세까지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업계 누적을 안 보고 있어요. 자, 보통 신담보들 나오면은 이제 당사 거만 가입 가능하게 업계 누적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업계 누적 안 걸어놨어요. 타사 거랑 KB 거랑 동시에 두 건 가입할 수도 있고요. 혹은 타사에 이미 중입자 5천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KB 거를 추가 업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플랜이 가능한데 5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알짜배기 담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입자를 말씀드릴 때는 전립선암을 꼭 언급을 해야 돼요. 자, 요게 5월 21일자 뉴스 기사입니다. 한국인 남성의 전립선암이 급증하고 있다. 발병률이 전 세계 1위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미국 전 대통령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바이든. 네, 바이든도 전립선암 진단 받았습니다. 82세고요, 바이든.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 중입자가 왜 지금 각광을 받냐면요, 바이든 같이 80세 넘으신 분들도요, 수술을 못합니다. 80세 넘어서는 수술을 못하고 그냥 방사선 치료 못해요. 근데 중입자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상 조직에 크게 영향 안 미치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고령자한테도 적합한 치료 기술이에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많이 좀 찾아봤더니 중입자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완치율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50세 넘어간 남성들은 매년 비뇨기과를 찾아라라고 의사들은 권고를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매년 가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보통 뭐 한 2년 사이, 3년 간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의 한 10명 중에 5명은 3기 이후에 많이 진전된 다음에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1, 2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높아요. 근데 3기 이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좀 치료가 오래 걸리고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 중입자 치료인데요. 특히 남성분들, 집에 보면은 남자분들 다 한 분씩은 적어도 다 있잖아요. 아드님들도 있고. 자, 남자분들은 꼭 중입자 가입해 주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그 중입자 치료 센터라고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자, 중입자가 뭐냐면은 무거운 중자입니다. 무거운 입자, 즉 탄소 입자를 여기다가 가속을 시켜가지고 암세포에다가 조준 사격해서 암세포를 이제 정밀하게 파괴하는 그런 치료 기술이에요. 자, 기존에 하고 있던 항암 방사선 치료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뭐냐면은 X선입니다. 요거는 정상 조직이든 암 조직이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방사선을 쏘면은 지나간 자리는 다 죽습니다. 세포 조직이. 그냥 방사선 치료는 정상 조직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고령자들한테 적합하지가 않고요. 젊은 사람들도 되게 몸이 힘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중입자까지 와서는 정상 조직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암세포만 하나하나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입자가 꿈의 암 치료 기술이다 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60대 전립선암 2기 환자가 있었는데 2023년 4월에 처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처음 개시가 됐어요. 12번 통원 치료해갖고 암 조직을 모두 성공적으로 제거했고 지금 완치돼갖고 잘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입자 치료가 또 치료할 수 있는 암종이 뭐냐면은 췌장암 간암이에요. 췌장암은 어떤 가벼운 암인가요? 무거운 암인가요? 되게 무겁고 무서운 암이죠. 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안 돼요. 저기 여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장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도 안 될 뿐더러 특별한 증상도 조기에는 없습니다. 막 살이 빠지고 그쯤 되면은 이미 3기예요.
췌장암의 대부분은 3기, 4기에 발견이 되고 그쯤 되면은 이미 혈관까지 다 이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췌장암 걸리고 진단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1, 2년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근데 중입자 치료가 나와가지고 췌장암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간암도 마찬가지. 자, 간암은 치료 기술이 많아요. 색전술도 있고요, 절제술도 있고, 네, 그냥 항암 방사선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이 있는데요. 자,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특히 절제하면은 뭘 해야 되죠? 그쵸, 이식해야 돼요. 근데 이식할 사람 찾기도 참 만만치가 않고 아니면은 그냥 반쪽짜리 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몸이 힘들겠죠. 간암을 중입자 치료하게 되면은 정상 조직은 최대한 다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완치율도 높고요, 후유증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중입자 치료 기술이에요. 간암 70대 간암 환자였는데요, 3기였어요. 이분이 중입자 치료를 받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CT 찍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회전형 치료기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가지고 20분 가만히 눈 감고 누워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실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집에 가면 됩니다. 통원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요 정도, 지금 한 10몇 가지 되는데요. 부경부암, 식도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폐암, 신장암, 요 정도 암종을 지금 치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특히나 요 전립선암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한 십몇 년 전부터 중입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 만든 기술이에요. 일본의 중입자 치료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일본은 자궁내막암 같은 여러 가지 여성암도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 한 군데 운영 중이고요. 서울대병원에서 부산에다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산병 송파구에 있는 거, 지금 2031년 개원 예정으로 암센터를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나중에 건설이 되면 여기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급하다, 해외 가서 받고 와도 보상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가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대기 기간이 짧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2013년인가 6년인가 그때 의료 개방을 했어요. 외국인 환자도 일본에 가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일본에 가서 중입자 치료 받고 오면은 5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 가서 치료 받는 게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일본에 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막연하기 때문에 통역할 사람도, 이게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중입자 치료 받고 뭐 속식 제공이랑 거 다 해주고 통역도 붙여주고 해주고 중입자 치료 끝나면은 일본 여행까지 시켜줍니다. 그런 패키지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한 우리나라에서 받는 거에다가 한 3천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대요.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인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평균 5천에 저렴한 건 5천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립선암이 8천 들어가고요. 췌장암이 한 6,500 정도. 근데 우리는 5천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이 한 3천만 원, 한 5천만 원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말씀을 드리는데, 암 진단비 얼마씩 갖고 계신가요? 많으세요? 많으면은 다행이고. 암 진단비 보통 일반 고객님들은 3천 정도, 2, 3천 가입합니다. 아기 때 가입한 거 아니고서는 2, 3천이 거의 맥스예요. 2, 3천 있는 거에다가 중입자 치료비 5천 하면 어쨌든 8천은 마련되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비 납부 혹은 우리 암주요 치료비 이런 것들로 메꿔야 돼요. 근데 암주치는 솔직히 2천 가입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섞어야 됩니다. 중입자 치료비가 이제 막 1억을 한 방에 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5천 나오는 거고 나머지 다른 담보들로 이제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방사선 치료비로 예를 들어 3천이 나온다. 그럼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도 3천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중입자도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네, 포함이에요, 포함. 네. 방사선 치료는 범주가 넓어요. 그 중에서 일부가 중입자, 양성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통원 치료만 가능하고요. 입원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올까요? 실손 청구하면? 25만 그렇죠. 통원 일당 한도만큼만 나옵니다. 한 12번 통원했다. 그러면 20만 원이라 치면 2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체 들어가면 한 7, 8천인데 한 200 얼마 나오고 끝입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아직까지 비급여 치료입니다. 자, 우리 산정특례는 급여만 될까요? 비급여가 될까요? 원. 급여만 되죠. 이거 다들 아시죠?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입자 치료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그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단비를 막 5천, 8천 이렇게 들려면 보험료가 막 2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별도의 담보를 좀 이제 실속 있게 가입을 해야 된다. 아이들은 진짜 보험료 쌉니다. 5천만 원 보장 가능한 비갱신인데요. 10살짜리 남자는 1,400원, 여자아이는 500원밖에 안 해요. 비갱신으로 가입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놔도요. 요거 완납 20년 납 완납해도 아까울 게 없는 수준의 보험료죠. 자, 1억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주치 그리고 그냥 암주치 이런 것들 같이 혼합해가지고 1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보면 한 만 원에서 뭐 40세는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 보험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조금 이번 달에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아까 전립선암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립선암은 젊어서는 안 걸려요. 전립선암 환자를 1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60세 이상이 95%예요. 60세 넘어갔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립선암 리스크 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게요. 요거 저희만 있는 담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남녀 생식기암 요거 3천만 원 가입 가능하고요.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비 얘는 비급여만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싸요. 얘도 3천 거기다가 중입자 5천 요렇게 가입을 해놓고요. 전립선암을 중입자 치료했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3천, 3천, 5천 다 더하면 얼마? 1억 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게 2만 원짜리 플랜으로 가능해요. 저희가 연계 조건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55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도 안 넘어도 됩니다. 17,000원짜리 플랜으로 중입자 치료 시에는 7천, 만약에 생식기암이었으면 1억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고 딱 만 원짜리도 가능합니다. 중입자 5천만 딱 넣었어요. 만 원짜리 플랜도 가능하고요. 남성분들은 요 22,000원짜리 플랜 많이 활용하세요. 전립선암을 중입자 치료 시에 8천만 원 보장됩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가서 중입자 치료받는 게 전립선암은 8천 들어요. 딱 떨어지게 맞습니다. 8천 나오고 보험료는 한 2만 원, 22,000원 정도. 이제 남성분들 있으면 젊을수록 싸니까 젊었을 때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놔도 완납하더라도 본전 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관을 좀 보면은요,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잖아요. 80세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심장 쪽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있죠. 협심증이나 뭐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요 5년 안에 이런 진단이 있으면은 우리 3회노 상품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건 가입 가능해요. 2회 주는 암보험. 요거 암 전용 상품이고요. 암담보만 모아져 있습니다. 암이랑 뇌심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협심증 있으셨던 분들도요 요거 다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혹시 5년 안에 협심증이나 이제 뭐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 암보험은 요걸로 하시면은 2, 3만 원대로 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외 병원 다 됩니다. 해외까지 다 보장하고요. 그리고 약관들은 타사랑 다 동일합니다. 근데 타사들은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요. 보험료만 놓고 보면 타사가 조금 더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연계 조건이 지저분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뭐 설계 저장하려고 했더니 무슨 담보 추가해라, 무슨 담보 추가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섬주섬 넣다 보니까 3, 4만 원 넘어가요. 근데 저희는 연계 담보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확대되고 치료 암종들이 늘어나면은 그걸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자료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시상은
이번 주까지 일요일까지 200%고요. 그리고 간편 종합형 자녀 요것도 100% 이상 더 있고, 그러니까 중입자 치료비는 5만 원 이상으로 설계하시면은 5만 원 더 드립니다. 뭐 100% 이상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원 플랜, 2만 원 플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끼로 보시고 가급적이면 5만 원 넘게 설계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연속과정 시상이라는 멤버스 시상 있어요. 자, 멤버스 시상 누계 조건 신설됐습니다. 4, 5, 6월 누계 조건으로 70 이상이면은 60 나오는 거. 추가 시상이니까 이런 것들 다 조건 잘 맞춰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그 질문은 개별적으로 좀 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